네,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앵커님, 아침에 보니까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어제 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시각으로 현지 금요일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좀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조금 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 시장도 같이 보다 보니까 네. 채권 금리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도 급락했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10년물이 지금 3.5%까지 내려왔는데 앵커 포인트도 이 부분을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아마 끌어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들 하면 어제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발표 지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이제 고용과 관련된 신규 실업 청구 수당, 더불어서 이제 PC, 즉 개인 소비 지출, 연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인데, PC부터 말씀드리면 전월 대비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10월이 전월 대비 한 0.5% 증가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0.3%로 내려왔고, 무엇보다 이제 ISM 제조업 지표는 미국의 산업 생산 더불어서 GDP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5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느냐 내지는 위축 국면에 있느냐라는 그 기준선이 50인데 그 50을 깨고 내려온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도 깰 거라고는 봤지만 그 부분보다도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10년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3.5%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한 2.6%, 7% 하락하면서 한 4.25, 3% 가까이 급락을 했네요, 2년물은. 네. 그만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더 연동이 많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5%대는 거의 없고, 4%도 경우에 따라서는 12월이나 1월에는 또,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앵커 브리핑 쭉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만약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로 보면 제조업 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네. 지금 각종 지표들은 좀 정상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침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미리 반영해서 그때부터 오르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은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어렵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맞물려서 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가는 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PER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배당 성량에서 R-G입니다. R이 뭐냐? 금리이거든요. G는 뭐냐? 성장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건 뭘까요? R이지 않습니까? 금리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그 극단은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G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업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G의 기본은 뭡니까? 기업들은 누구한테 팔죠? 개인들, 소비자한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소비가 뭐가 중요합니까? 고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단단한 그런 상황을, 견고한 상황을 유지해 준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깁도 최근에 미국에서는 마일드 리세션, 즉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침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려보면 어제 동시에 나왔던 지표 중에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는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용 보고서가 사실 예상치는 전월에 26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었던 ADP 민간 보고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보다는 거의 반밖에 안 나오면서 충격을 줬는데 내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나쁘진 않다. 왜? 빅테크 등 그동안에 팬데믹에서 이제 재택근무나 팬데믹에서 필요했었던 인원은 좀 줄어들지만 팬데믹 때문에 조금 이제 감원을 했었던 리오프닝이나 레저 쪽, 서비스 쪽, 그리고 미국은요, 서비스 쪽이 전체 고용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나쁘진 않아요. 즉, 전체 모양은 기준금리를 멈추게끔 하지만 내부의 어떤 모습은 미국이 향후에 G, 즉 성장을 위한 발판인 고용은
크게 무너지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금의 경기 침체가 언제쯤 좋아질까 이고 두 번째는 주식이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가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두 가지인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경기 침체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네. 마일드 리세션, 맞습니다. 예, 연착륙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죠. 주식은 늘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선반영이죠.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수출이 좋고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킹 반영이라는 얘기로 먼저 꺾였잖아요. 그럴 때는 실적이 좋은데 왜 꺾여라는 그런 불만이었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안 좋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선반영이라면서 나쁘게 반응했지만 나쁠 때는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좋게 반응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일드 리세션을 이미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뉴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IRA입니다. 네. IRA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미국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아마도 뉴스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새벽에 챙겨보니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 이거 뭐냐? 너무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도 유럽 측면에서 공동 대응하겠다. 독일도 공동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할 수 있어. 네. 수정할 수 있어라는 그런 스탠스를 내비치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뭐 유럽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건 수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법을 쉽게 그렇게 꺾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뉴스네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뭐와 연결되면 전기차, 2차 예. 전지, 뭐 소재 다 맞물려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모빌리티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못 갔었던 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조금은 뭐 앞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변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동안에 수출주에서 반도체는 바닥이라는 논리로 좀 올라왔고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더 힘을 끌어줬는데 사실 발목을 잡고 있고 조금 못 움직였던 게 자동차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조금은 움직여준다면 시장이 지금 2,500을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조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종호 앵커께서 특히 자동차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강조를 계속해 주셨는데 네. 간밤에 나온 IRA 방향과 관련해서도 역시 자동차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네. 소식으로 해석 가능하겠네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